제 실물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죠? 네. 이 젊은이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여기 있는 60대 소녀들이 옛날에 내가 무대에 서면 나보고 소리 막 지르고 그랬던 소녀들이야. 내가 보면 너무 아직도 소녀들이에요. 1970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태어나신 해에 제가 의과 대학생이었어요. 그 친구네가 대천해수욕장에 별장을 졌다고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친구네 별장에 의대생 5명이 놀러 갔는데 정말 별장이 근사했어요. 멋있었어요. 여러분 피서지 가가지고 남자애들 5이 별장 좋고 경치 좋으면 뭐합니까? 파트너도 하나 없는 것들. 대천 해수욕장에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파트너 구하러 다니다가 서울서 내려온 4명의 여대생 팀을 만났어요. 근데 여학생 4명이 골고루 이쁘더라고요. 제가 앞에 가서 꼭 잘했어요. 저 윤영주입니다. 어머 윤영주다. 그 당시에 얼굴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저희 별장에 초대합니다. 여학생들이 따라왔는데 보니까 별장이 너무나 멋있어요. 근사해요. 보따리 다 옮겨버렸어요. 꿈같은 시간이 흐릅니다. 여학생들이 우리 별장에 와서 지내게 된 거예요. 내가 여학생들 뭐 좋아하는지 알아가지고 잠깐 대천시장에 창거리 사러 나갔다 온 동안에 친구 4명이 여대생 4명하고 자기끼리 짝을 졌더라고. 난 뭐냐 그랬더니 넌 리더 해라 리더. 저는 그 어린 나이 알았어. 리더는 외롭다. 너는 맨날 베풀어주고 들어주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욕은 욕대로 먹고 고민 들어주고 욕은 바가지로 먹고 그게 리더의 쓰라린 심정. 그 심정을 저는 20대 초반에 이미 체험했어요. 졸지 리더가 돼가지고 분위기를 끌어가는데 여학생들이 엄마하고 약속된 시간 됐다고 빨리 서울 가야 된다고 보따리 싸더라고요. 그 여학생들을 조금 더 잡아두려고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우리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이 노래를 30분 동안에 작사 작곡을 마쳤어요. 사람이 급하니까요 별일이 다 생겨요. 30분 동안에 작사 작곡을 마쳤는데 그리고 그 작전은 성공했어요. 근데 이 노래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였는데 이게 그 다음 해부터 바닷가에 젊은이들 모이는 바닷가에 가면 다 이 노래를 불러요.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바닷가 가면 이 노래 불러요. 이 노래는 우리 초등학생들 우쿨렐레 기타 교본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게 유명한 노래가 됐는데 이 노래를 만들었던 대천 해수욕장이 충청남도 보령이라는 곳인데 지금부터 한 16, 17년 전에 시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윤 선생님 이 노래를 이 바닷가에서 만드신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아 사실이군요. 참 뜻깊은 일입니다. 우리 보령시가 윤 선생님 노래비를 대천 해수욕장에 세워드리겠습니다. 노래비하고 죽은 다음에 세워주시죠. 그들이 살았을 때 세워야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그 여름마다 그 진흙축제 하거든요. 그 대천 해수욕장 그 복판에 가면은 큰 바위에 제가 쓴 글씨가 새겨진 이 노래비가 세워져 있어요. 혹시 대천에 그 석양이 참 이쁘거든요. 가셨다가 윤영주 노래비 보시면 한번 꼭 보고 오세요. 그 앞에서 묵념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우리 반주 전부터 할까요? 우리 젊은 날 여름철 바닷가로 가볼게요. 시원한 파도 소리 여름 밤은 좋아한다고 밤은 오셨네 랄랄라라라 랄랄라라라 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침이 늦어져서 모두들 배고파도 함께 웃어가며
부르면서 통곡을 했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그 조카를 화장해서 그 유골함을 안고 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너서 기차를 타고 북으로 저 두만강을 건너서 지금 중국 땅이 되어버린 용정이라는 곳입니다. 그것이 북간도라는 우리들 옛날 땅이에요. 발해 때부터 우리 민족이 살았던 땅이에요. 지금 중국 땅이 되어버렸지만 그 어른들 앞에 그 동주 조카의 유해를 내려놓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일본 명치학원 명문대를 나오신 분인데 돌아가실 때까지 일본말을 안 쓰시더라고요. 윤동주의 별명이 있어요. 별의 시인이에요. 윤동주 시에 보면 별이 참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윤동주의 시들을 모아놓은 시집 이름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 시집의 첫 장을 넘기고 나면 등장하는 유명한 서시가 있는데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길 잎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일본 감옥의 그 창살을 통해서 바라보이는 별을 보면서 그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배워준 그 성경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의 신앙, 그 양심과 모든 것이 그를 찔렀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를 원했던 청년이 윤동주였어요. 윤동주의 외삼촌이 있어요. 김야견 목사님, 그 북간도란 땅을 읽었던 분인데 거기에 말하자면 정신적인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그 목사님이 우리하고 사돈관이에요. 그 김 목사님의 누이 동생이 우리 윤씨 집안에 시집 와서 남은 그 아들이 윤동주거든요. 그런데 그 김야근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 행동이 곧 유언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내 행동이 곧 유언이다. 유언장 따로 쓸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내 행동이 바로 유언이다. 그게 우리 집안의 가훈이에요. 그렇게 자라난 윤동주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끗하지 못해서 몸부림쳤던 그 청년이 윤동주라고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세상에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제가 그래요. 팽팽 돌아가는 것 같지만 교육이 그래요. 가정이 그래요. 오늘 우리는 다행히 믿는 가정의 부모, 자녀들 오늘 함께 여기에 왔지만은 이 캠프에 왔지만은 지금 보세요.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멀쩡하게 다 잘 된 것 같지만은 죽어간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관계가 그렇고 윤동주가 그랬어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왜요? 왜 이 짧은 시에 그는 사랑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윤동주 시에 보면 별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오늘 제가 오늘 우리는 아주 더운 우리 7월 초를 보내고 있지만은 이 연천이 아마 가을쯤 되면은 뭔가 서울에서 보는 그런 하늘하고 다를 거예요. 왜? 공기가 좋더라고요. 공기가 맑으면 별빛이 달라요, 여러분. 윤동주는 그 창살을 통해서 보이는 고국 땅,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북간도를 보면서 이런 시를 썼거든요. 오늘 이 시를 하나 낭송해드리고 하려고.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숲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하는 것은 쉬아치며 오는 까닭이요 내일 담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없어요?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태,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리 월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는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입니다. 윤동주가 일본 감옥에서 운명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우리 조국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윤동주가 잠들어 있는 우리 고향 땅 용정을 떠나서 남쪽으로 다 이주해 왔습니다. 근데 그 땅이 중국 땅이 되면서 곧 공산화가 됩니다. 우리 가족들은 중국 땅을 갈 수가 없었어요. 윤동주가 잠들어 있는 그곳은 어른들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 사라져갑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그러나 우리 가족보다도 윤동주를 더 사랑했던 미국의 현봉학 박사님, 일본의 오무라 교수님, 우리 가족들을 찾아와서 물어 중국 땅을 25번 찾아가더니 윤동주의 묘소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는 제가 43년 만에 처음으로 동정의 묘소를 찾아갑니다. 아무도 산소를 관리해주지 않아서 풀만 무성하게 자라있는 동정님의 묘소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인은 어떻게 자기 죽음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이라도 하듯이 이 시에다 적어놨을까? 윤동주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나라가 온통 일본에게 지배를 당하고 언어까지 말살당해서 이름까지 창씨 개명을 해서 일본말로 불렀던 그런 시대. 사랑하는 아들들은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사랑하는 딸들은 정신대로 끌려갔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가장 추웠던 겨울 같았던 그 시대에 태어나서 만 27년 2개월을 살다가 떠난 윤동주. 그는 살아생전에 시집 한 번 내본 일이 없는 무명시인이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3년 뒤에야 여기저기 흩어졌던 시들을 모아서 나온 사후에 나온 시집 한 권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의 시는 오늘날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실려 있을 뿐더러 그를 죽인 나라 일본 고등학생들 교과서에 윤동주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밸런스의 솔본느 대학에서는 윤동주를 연구하는 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윤동주는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죽었지만. 저는 동정님의 묘소를 보면서 그 무명시인으로 살다가 사후에 3년 뒤에야 간신히 시집 하나 냈던 그 청년 윤동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신윤동주지만은 그가 뭐라고 시에 써놨냐면요, 오늘 이 별에는 밤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
그는 죽었지만 이제야 사랑받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우리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분들도 계시고 어쩌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에 비하면 그렇게 길지 않은 분들이 계셔요. 젊다고 오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넌 젊은이도 하나님이 오라시면 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그를 품으로 안아주고 했던 여러분 생전의 그런 따뜻한 사랑의 행동들이 난 여러분 훗날 잠든 그 무덤가에 자랑스러운 풀처럼 많이 솟아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별을 좋아해요. 근데 저는 동지형님처럼 이 별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시를 쓰진 않았지만은 저는 별이 많이 나오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우리 아까 말한 이 소녀들이 수학여행 갈 때 불렀던 노래.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햇빛에 물들은 한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이 스릴 때까지 별이 지면 꿈도 지고 슬만 나요. 창가에 지는 여드름 미소 잊을 수가 없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햇빛에 물들은 한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이 스릴 때까지. 지난 겨울 눈 내리던 창가에 앉아서 안들이 나는 영원한 약속 잊을 수가 없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햇빛에 물들은 한같이